페낭에서 5시간을 달려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했다. 숙소에 도착하여 창 밖을 바라보는데 쿠알라룸푸르가 너무 발전했다. 다음날 쿠알라룸푸르의 불교 사원인 천후궁을 방문한다길래 따라 나섰다. 화려한 절의 외관이 약간 중국풍의 느낌이 난다. 절의 마당에 12지신의 모형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따라가 본다. 개띠라 반가웠던 술, 즉 개의 모습이 약간 낯설다. 동양의 개의 느낌보다 서양계의 모습으로 다가왔던 건 나만의 느낌일까?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가 정치를 장악한 반면 중국계는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데 뭔가 말레이시아에 방문할 때마다 중국계의 경제적 욕망을 느낀다. 처음 말레이시아에 왔던 때는 2002년이었다. 그 당시 말레이시아는 거의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도심 길거리에서 버스 찾아 헤매던 기억이 난다. 바투 케이브라는 힌두교 동굴 사원을 갔다가 동굴 천장에서 떨어진 돌을 맞아 저세상으로 갈 뻔했던 일도 있었다. 그 당시 동굴 천정을 타고 원숭이들이 돌아다녔는데 듣기로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원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언덕 위에 위치한 천후궁에서는 쿠알라룸푸르 시내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인다. 이 도시에 이처럼 너무나 많은 고층 건물이 들어선 것이 참 놀랍다. 이 절에는 야외 결혼사진을 찍으러 온 예비, 신랑, 신부들이 여럿 보였다. 2002년에 처음 쿠알라룸푸르에 방문했을 때는 쿠알라룸푸르의 상징이었던 쌍둥이 빌딩과 KL 타워만이 뇌리 속에 남아있다. 다음날 1시간 거리의 부키빈땅까지 걸어서 가보기로 했다. 숙소는 쿠알라룸푸르의 동남쪽에 위치했는데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시내 중심가가 있었다. 오후에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 날씨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거웠다. 말레이시아는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은 방문했었지만 항상 갔던 곳만 갔었다. 오늘은 한번 천천히 도심까지 걸어보려 한다. 걷는 내내 그늘이 없는 길로 쭉 이어져 있어서 뜨거운 햇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녹초가 되어가고 있다. 잘 정돈되지 않은 길을 따라 도심 쪽으로 걸어가는데 고층 건물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인다. 분명히 코로나 전에는 이처럼 높은 건물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새롭게 많은 건물들이 생겼나 보다. 동남아에는 식물과 어우러진 건물들이 많은데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어느덧 푸키빈탕에 도착했다. 여기 파빌리온은 도시 중심인 푸키빈탕의 가장 유명한 쇼핑몰로 쿠알라룸푸르에 올 때마다 방문했던 것 같다. 시원한 실내에서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맥주 한잔 하기도 하고 조금 걸어가면 그 유명한 쌍둥이 빌딩으로 갈 수도 있다. 파빌리온에는 샤넬, 구찌 등 고가의 명품 브랜드부터 자라, H&M 같은 스파 브랜드까지 700개 이상의 매장이 입점해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을 서 있어서 자세히 보니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 굿즈 행사를 하는 중인 듯하다. 하여튼 동남아의 쇼핑몰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이다. 충분히 땀을 식힌 다음에 쌍둥이 빌딩으로 향한다. 쿠알라룸푸르의 상징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말레이시아의 현대적 성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이다. 이쪽으로 가면 쌍둥이 빌딩으로 갈 수 있는데 분명히 예전에는 공사판이었던 기억이었는데 빽빽한 고층 건물들이 답답하게 하늘을 막아서 있다. 고층 건물 숲에 막혀있는 공간을 걸으니 숨이 턱턱 막힌다. 뭔가 계획적으로 마천루가 구성되지 않은 느낌이라 좀 아쉽다. 이쪽 중심가에서 오래전에 밤 늦게까지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던 기억도 나는데 뭔가 너무도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변한 도시가 아주 낯설다. 여기도 부자들이 너무 많나 보다. 쿠알라룸푸르의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도 많이 가보았는데 너무나도 빈부의 차이가 큰 나라이다. 이쪽 공간에서는 쌍둥이 빌딩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데 특히 저녁에 바라보는 야경은 훨씬 더 멋지다. 오른쪽의 높은 건물은 새로 생겼나 보다. 뭔가 쌍둥이 빌딩의 예전에 위풍당당했던 모습이 약간 초라해 보여 아쉽다. 이 건물은 옥슬리 타워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 건물이라 한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의 높이가 451.9m이고 옥슬리 타워가 345m로 차이가 큰데 이쪽에서 바라보면 가까운 옥슬리 타워가 위압적으로 보인다. 주변에 우후죽순 들어선 건물들은 뭔가 예전 쿠알라룸푸르의 랜드마크였던 쌍둥이 빌딩의 위상을 떨구는 난개발로 보여 너무나도 아쉽다. 2002년 쿠알라룸푸르의 첫인상은 도시 중심지의 쌍둥이 빌딩과 KL 타워 두 개의 랜드마크가 도시 어디에서나 보였던 신선한 기억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위상은 이제 그때 같아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대도시 중심에 이런 편안한 공원을 가진 멋진 공간이 있다는 건 말레이시아에게는 축복이다.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린다. 뭔가가 몰려오고 있다는 신호다. 여기 작은 수영장에는 항상 아이들이 자유롭게 물놀이를 한다. 천천히 쌍둥이 빌딩을 향해 걸어가는데 뜨거운 햇빛을 피해 힘들게 걸었던 날씨가 이제 그때 같아 보인다. 2002년 9월 30일 몇 시간 전 뜨거운 햇빛을 피해 힘들게 걸었던 날씨가 변덕을 부린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쇼핑몰로 뛰어야 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동안 쇼핑몰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지인을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KL 센트럴로 이동한다. 분명히 예전에는 쿠알라룸푸르는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한 도시였는데 이제 지하철이 모든 주요 공간을 연결해준다. KL 센트럴에 도착한 후 밖으로 나가 주위를 둘러본다. 2002년경에는 경전철인 LRT와 2003년 개통한 모노레일이 중심이었고 노선 간 환승이 매우 불편했었다. 쿠알라룸푸르의 MRT 2호선이 개통되면서 이제는 자가용 없이도 도시 외곽에서 중심지까지 빠르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지인과 저녁 식사 후 근처 산책을 했다. KL 센트럴 주위의 인도 거리인 브릭필즈는 공식적으로 리틀 인디아라 불리는 지역이다. 동남아에는 은근히 인도계 사람들이 많았다. 파타야에서도, 덴녹에서도, 페낭에서도, 여기 쿠알라룸푸르에서도